이 회사가 내가 일할 만한 회사인지를 잴 수 있는 잣대를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 잣대로 쟀을 때 정확하게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회사여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저는 회사를 선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거였냐면은, 첫째는 경영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이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가능해야 된다. 즉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고품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 상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생필품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생필품. 왜냐하면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고 좋아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생필품은 없으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야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기만 하면은 일정 매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수당체계였습니다. 수당체계. 보상 플랜이 쉽고 그리고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보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윗사람만 왕창 받아가도록 한다든가, 올라가 봐야 수당이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되면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일한 대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만큼 뭔가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 그래서 상, 중, 하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부터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해서 조직을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얹혀가지고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실은 찾아 나섰던 겁니다. 한 3년을 찾았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전 세계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고 국내에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만든 겁니다. 이 회사를 만들 때 어떤 회사로 만들었겠어요? 요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 중에 겸손히 섬긴다는 게 있죠.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리에 처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처음 만들 때 아예 사원에다가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걸 못을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누가 겸손하냐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그렇죠? 돈도 못 벌고 뭐 조직도 없고 뭐 하니까 다 겸손해요. 언제 교만해지자면은 리더가 되고 돈 좀 벌고 요때쯤 되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난데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산 모르면 안 돼요.
요 양심은 기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도둑놈한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꼴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이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회사의 상품은 보니까 한 번은 팔겠어, 한 번은. 왜? 좀 파는 재주가 있거든요. 훈련도 받았고 뭘 갖다 팔으라고 그래도 팔기는 팔아요. 한 번은 파는데 그 다음에는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은 가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쌉니다 얘기해가지고 한 번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 써보니까 정말 네 말대로 좋지가 않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안 써봤을 때는 써보라고 욱박지를 쓰라도 있지만은 써보고 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리 세일즈 능력이 좋아도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축척이 되지 않는 게 축척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처음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사야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사고 또 위에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위에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사고 요 위에까지 또 사야 되고. 그런데 요 위에 사람들이 샀어. 그 다음에는 안 사.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들이 샀어. 요 사람들은 안 사. 그럼 이 사람들이 사고 그 다음에는 또 안 사. 그럼 이 사람들한테 또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 가지고 여기를 다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쓴 사람들이 싸고 좋아서 다시 쓰고 전체가 이렇게 해줘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번 산 사람들은 안 사. 그럼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느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는 안 사. 누구에 의해서 먹고 사느냐? 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여기 10만이 새로운 10만을 데려와서 먹였는데 20만이 됐어. 그럼 20만을 먹여 살려면 다시 20만이 돌아야 돼. 그럼 40만이 되는 거예요. 이 40만이 먹고 살려면 새로운 40만이 와야 돼. 그럼 80만이 돼요. 그럼 이 80만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새로운 80만이 와야 돼.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만이 전체가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35%는 35%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이게 먹고 살 것이 나오는데 위에는 안 쓰고 여기 밑에 나온 거대 요거에 35% 이거 물 떼주고 뭐 하고 요것만 가지고 이 전체가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품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강제로 재구매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유지 조건. 그래서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당신이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달 얼마씩을 사야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는 거예요.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필요한 만큼을 사쓰고 또 사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쓰게 됐어. 그러더라도 매출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싸고 좋으니까 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용돈이 되니까 쓰고, 이 사람들은 생활비가 되니까 쓰고,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많이 되니까 쓰고,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많이 되니까 쓰고. 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해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왜? 맨 밑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쓸 건데 싸고 좋아서 쓰고 있으니까 손해날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사도 되는 걸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생필품을 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 사더라도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할인 매장에 가서 사든 TV 홈쇼핑에 가서 사든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사든 어딘가서는 사야 되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사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수당으로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그런 마케팅이야만 된다.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